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참 일요일 참 잘 주말을 보내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지금이 아니면은 나중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방송을 마이크를 잡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방위를 이제 이번 주에 내주 안에 이제 결정한다라고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실제로 뉴스가 나왔어요. 저도 이게 언제 나왔는지 어제 하도 바빠서 뉴스를 못 봤더니 오늘 일단 아침에 올라왔어요. 오후 12시 올라왔고 이게 좀 어제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보면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코로나 확산세 별개로 이제 일단은 방일 성사 의지에 강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르면 내주 결론 날 듯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중요한 거는 방일이 부담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보면 어쨌든 의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님 어쨌든 방일은 어떻게든 하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도쿄 같은 경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이제 23일 날 열리죠. 그래서 4차 긴급 상태가 선포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집중하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정상회담 개최를 이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여기서도 나와요. 이게 지금 어젠가요? 오늘이구나. 오늘이 11일. 오늘 오전에 나왔네요. 오전에 나오고, 오전에 등록을 오전에 하고, 이것도 한 1시 정도쯤에 나왔으니까, 그 나온 데를 바로 제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도쿄올림픽 때 한일 정상회담 수용 뜻 한국에 전달했다. 정상회담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게,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게 뭐냐고 하면은, 정상회담이 사실 지금 일본이 문제가 뭐냐,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 무관중으로서 진행을 하겠다. 이게 일본 도쿄 올림픽의 지금까지의 결과예요. 근데 물론 다시 막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봐도 이게 큰 것 같아요.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본한테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상회담을 빌미로써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올림픽 봤던 게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때 의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지금 보면은 올림픽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지금까지 올림픽 참석을 확정한 정상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뿐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하루빨리 결정되는 것이 올림픽 흥행과 일본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쿄올림픽을 빌미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제가 쓰는 우리나라도 도쿄올림픽에 참석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참석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 도쿄올림픽 개최식에 맞춰 일본에 방문했을 때 회담을 진행할 방침.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림픽을 빌미로 저는 그거예요. 여기 보이죠? 여기도 있죠? 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는 각국 정상의 한 명으로 보고 조용하게 대응할 뿐이라면서 얘기하고,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예요. 이들은 일본 쪽 한의원 연맹 간부들과 만나 도쿄올림픽 관련 협력 방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빌미로 정상회담이라 쓰고 우리를 도와라 라고
잃는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 그래서 어찌됐든지 중요한 건 뭐냐, 얘네가 그래도 도쿄올림픽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얘네가 이제 우리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한일 관계 개선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원수를 도와준다, 야 이건 진짜 성인 군자야. 물론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하지만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고 우리가 뭐 나아지고 뭐가 우리가 좋아져야 올림픽을 도와주고 말고 하지, 뭐 이 상황에서는 올림픽을 우리가 절대로 뭐 참석하고 이러지 못할 것 같고, 어찌됐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정권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적을 더 만들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 정권에 좋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어찌됐든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올림픽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권도 이 정권 마지막에 적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일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적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호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 결과는 뭐 좋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한일 관계가 이제 악재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가 나왔었냐, 수출에 대한 규제 제한이 나오면서 반사익을 많이 받던 게 반도체 부품이나 이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죠,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것을 금지하면서 수출에 대한 이 규제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부품 쪽이나 이 소재 쪽이나 해서 이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그 전에 이슈 받던 게 좀 죽지 않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재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잘 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모든 업종들이 좀 무너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에도 그렇게 큰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도 보수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수혜를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몇 가지 없습니다. 진짜 큰 수혜, 사실 제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항공이나 이제 여행 업종, 왜냐면은 이제 우호적으로 되면은 우리가 하나령이 풀린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막 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또 관련된 수주가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본을 엄청나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항공이나 여행 업종들이 이제 반사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게 무관중만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막 정상회담이 잘 돼가지고 일본이 막판에 이제 코로나가 좀 지금 보면은 이제 일본이 막판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우리가 또 실제로 뭐 뉴스를 보면은 완전 확정은 맞아요. 근데 뭐 확정이긴 한데 그래도 보면은 지금 사실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일단 도쿄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는 관중 입장을 뭐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지면은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도 말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진짜 뭐 일본 정부가 뭐 우리나라와 뭐 어떠한 걸 뭐 얘기해가지고 서로 뭐 어떻게든 관광객을 조금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말은 안 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항공이나 여행 업종이 좀 수혜를 받아야 되지만, 진짜 이게 무관중 이거를 지금 당장 코로나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하면 이거 좀 어렵다. 근데 다만
뭐 2주 안에 갑자기 이게 뭐 어떻게 해결될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항공이나 여행업종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알고 하시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저도 이런 말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일본 여행 가게 해줄게 하면 저 진짜 짐 싸서 바로 갈 것 같아요. 바로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일본 여행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친일파는 아니지만 일본 여행은 좋아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항공이나 여행업종이 원래는 수혜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수혜를 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여러분들 일본 대부기업 이제 리드코프라든지 이제 일본 저축은 SBI 인베스트. 근데 사실 얘네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차트가 너무 SBI 인베도 이미 고점에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나마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저점이고 좀 그나마 저점이고 하지만 얘네도 좀 애매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진짜 차트 맹신론자로서 봤을 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은 이 두 종목을 사볼만 하다 싶은 종목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량주를 좋아한다면은 이거 지금 바닥에서 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음 영상에서 하면은 전 욕먹겠죠. 자, 바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노제펜이라고 하면서 유니클로가 제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이제 FRL 코리아의 지분 49%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롯데쇼핑이 갖고 있죠. 롯데쇼핑.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만약에 우량주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얘도 지금 한 1일짜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우량주 그냥 여기서 그냥 몇 년 동안 모아가면은 우량주는 몇 년 모아야지. 그 롯데쇼핑 같은 것도 차트 보면 완전 이제 하방 추세가 거의 끝나가는 구간대가 오긴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돌파만 나와줘도 그럼 사실 이런 마음에 안 돼. 그렇지만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내년이 좀 넘어갔을 때 내년 이후에 좀 우상향 나와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량주 좋아한다면은 롯데쇼핑 괜찮고, 오늘 제가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진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만한 종목이 진짜 뭐가 있을까 제가 계속 찾았는데 이 종목만큼 메리트 있는 차트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이 종목 한번 분석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늘 얘기했지만 저는 당장 언제 갈지는 몰라요. 난 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세요. 한 명보다 두 명, 두 명보다 세 명, 세 명보다 네 명,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 1대1로 딱 두 명의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분석해보시고 JTC라는 종목이에요. JTC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JTC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이 어디 갔냐? 기업 분석 보면은 이 설명을 그냥 읽어보면 돼요. 동사는 방일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 상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어쨌든 그냥 일본에 있는 일본에서 그냥 외국인 상대로 이제 면세 사업 부분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여행객 대상의 쇼핑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고 하면은 나오나? 중국 일본 여행 가면 나올라나? 뉴스가 안 나오나요? 중국 일본 선호는 제 이름인데? 아유 못 찾겠다. 여러분 찾아봐요. 찾아보면은 실제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일본 여행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 한일 관계 개선된다고 하면 역시나 일단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에서 일단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이슈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쿄올림픽이 사실 원래는 JTC가 도쿄올림픽 관련 수혜주로 엮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무관중이 되면서 이렇게 됐지만 진짜 갑자기 막판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도쿄올림픽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JTC 같은 경우 지금 이미 거기에 대한 실적, 코로나 이후에 이미 실적이 부진하니까,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해서 실적 부진하니까 주가 완전 바닥 기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냥 여기서 진짜 내가 미친놈 마냥 언젠간 가겠지 노래 부르면서 여기서 모아가면은, 코로나 끝나고 얘는 내가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을 열린 자리가 기본적으로 15,000에서 16,000까지 그냥 올라갈 겁니다. 저희도 얘기했죠. 주가가 상장 당시의 가격까지는 올라간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JTC.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도 좋고, 그냥 존버하면은 한 15,000원까지 먹을 종목. 그래서 보면 최근에 또 대량 보유자 소유주 주식주 변경하면 얘는 보면은 신기술 투자조합에서 비중이 아니라 비율이 이제 주식 같은 200만 주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 주워 먹고 전화사채 뭐 찍어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방일 관련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은 JT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분석해보시고 매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